굵으면 치맥 세트 으뜸 토목설계사무소 대표 김도환입니다. 오늘도 제가 금요일 오후에 이렇게 현장에 갔다가 감리 현장 갔다가 와가지고 부랴부랴 촬영한다고 이렇게 또 촬영 세트 앞에 섰습니다. 댓글을 가장 먼저 달아주시는 한 분께 치킨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겨울 날씨에 맞게 제가 멋진 사진 하나 좀 올려놔 봤습니다. 이 주택이고 옆에 이제 산지도 있고 굉장히 이제 친구들 눈싸움하기 좋죠. 그래서 오늘 제가 컨셉을 토목 설계와 건축 설계 하는 일이 어떻게 틀린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팩트 있게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끔 가다 보면 제가 이런 전화 많이 받아요. 어르신들한테. 거기 설계 사무실이죠. 저희 그 용도 변경을 좀 하려고 하는데 뭐 제조업소를 예를 들어서 뭐 음식점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됩니까? 이렇게 하면은 사실 그 용도 변경 같은 경우는 우리 건축 설계에서 담당을 하는데 저희 토목 설계와 건축 설계 이 구분이 잘 안 되시는 분들 좀 많은 것 같아서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토목 설계와 건축 설계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건폐율인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건물을 지면 우리 시골 어르신들 건평하죠. 그 건폐율인데 예를 들어서 자연 녹지 지역이다라고 하면 우리 건폐율이 20% 이하로 맞추게 돼 있죠. 그러면 뭐 용도 지역의 70% 정도인데 20%면은 274, 한 14% 정도는 맞춰야 된다라고 이제 사업주와 건축사와 토목 설계사와 이렇게 만날 때 이런 내용들은 공통적으로 협의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팩트 있게 말씀드리면 한 용도 지역의 70% 정도는 건축 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팩트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인데 규모가 뭐 5천여 배, 뭐 만여 배 이렇게 넘어갈수록 도로의 포기에 대해서 이제 상관관계가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건축법에 정해져 있는데 우리 토목도 도로와의 관계는 예를 들어서 그 규모에 따라서 뭐 보통 5천여 배 미만 4m, 5천여 배 이상은 6m 이렇게 나가는데 그런 관계는 우리 사업주와 또 건축과 토목과 같이 협의를 한다.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항상 이제 준공이 있죠. 준공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 토목이나 건축을 설계가 완료되면 좀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변경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공통점은 준공이 있는데 일단 토목 준공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 준공 필증을 건축사무실에 보내면 건축 준공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업주분께서 직접 이제 지목 변경 신청하시면 지목이 농지나 임야가 대지로 바뀐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통점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데 외주 설계 비용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토목 같은 경우는 토목 설계비가 들어가지만 임야 같은 경우에는 또 규모에 따라서 산림조사라든가 재해 위험성 검토 의견서라든가 이런 외주 비용이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설계 계약을 할 때 이런 외주 비용을 꼼꼼히 체킹하시고 건축 같은 경우도 외주 비용이 발생하죠. 뭐 그 규모에 따라서 또 건에 따라서 이제 구조 검토비라는 게 있습니다. 구조 검토비가 있고 또 기타 비용도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일괄적으로 포함되었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한번 체킹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움터 접수라고 있는데 이 세움터 이름이 참 좋아요. 이게 왜 어떤 기능인가 하면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서류를 출력해서 뭐 A3는 접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직접 이제 전달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걸 전자 시스템으로 인터넷으로 전부 다 업로드를 합니다. 하면은 저희가 등록을 하면 담당 공무원이 그 도면을 다 열람을 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서류도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 다 체킹을 합니다. 거기서 오케이 하면 이제 바로 이제 허가증을 나오는데 건축 같은 경우는 100% 세움터 접수만 합니다. 이 세움터 접수의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면은 종이 낭비가 너무 많습니다. 또 보안 내고 또 변경하고 하면 종이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합리화하자고 해서 이제 전자 시스템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했고 여러분들이 토목과 건축이 잘 모르는데 그래도 토목이 우선 선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토목부터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토목 설계는 부지 조성이죠. 뭐 땅이 임야가 이렇게 있고 농지가 꺼진 농지가 있으면 메우든지 깎든지 해서 판판하게 만들어 놔야 건축 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부지 조성을 하는 걸 저희 토목 설계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중요한 거는 지형의 높이 값을 알기 위한 현황 측량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요.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단 측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획을 합니다 하면은
아, 측량? 그건 우리 그러면 경계를 알 수 있겠네요. 이렇게 보통 물어보는데 이제 그런 같은 경우는 지적 이제 경계 측량 LX 옛날에 지적공사입니다. LX에서 하지만 저희가 이제 측량하는 거는 현황 측량입니다. 말 그대로 그 높이가 얼마나 높고 낮은지 또 도로 위치가 우리 대지와 어디 정도 위치하는지 전부 다 현황 측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지적 측량을 못하게 돼 있어요. 일부 이제 뭐 경지 정리된 데는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조금 민감하다 보니까 전부 다 이제 LX에서 아직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저희가 먼저 한다는 게 토목과 건축의 차이고요. 그 다음에 한번 절토한 토지는 다시 재시공 어려운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저희가 이제 이런 현장이 있어요. 지금 이런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옹벽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제 거푸집을 대고 장비가 이제 절토를 하는 건데 그 토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 한 번 흙을 깎으면 다시 이렇게 붙일 수가 없습니다.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제가 밑에도 나와 있지만 계획고 산정 부지절성토 최소화 이렇게 했는데 계획고를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잠깐 이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그 리솜 포레스트라고 저도 이제 그 앞에까지만 가봤는데 제가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한 겁니다. 제가 뭐 리솜 포레스트하고 전혀 뭐 연관 있는 그런 건 없고 이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토목 설계를 하면은 100점짜리 토목 설계입니다. 왜 100점인가 하면은 보통의 일반 토목 사무실이 아까 계획고 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보통 일반 사무실이 예를 들어서 이쪽과 이쪽에 보면 단차에 그냥 봐도 눈높이로 봐도 굉장히 높게 많이 차이 나죠. 이런 같은 경우 보통 쌓고 깎고 다시 사면 처리하고 다시 평지 만들어서 또 사면 처리 아니면 옹벽 처리 해가지고 땅을 그냥 편편하게 그냥 단만 딱 맞춰서 구조물 쌓고 아주 단조롭게 설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흙량도 많이 나오고 공사비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지 같은 경우에 이제 계획고를 잘 선정하는 게 용역업체마다 능력인데 여기 보시면은 등고선이 이렇게 그 계획 도로가 이제 이렇게 S자로 이렇게 커브가 있죠. 이런 같은 경우는 높이를 최대한 경사를 완만하게 다운시키면서 그 절성토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보면은 굉장히 이런 부분 도로와 도로 내부 도로와 도로의 사이에 이렇게 구조물도 없이 자연 친화적으로 부지 조성했고 또 경사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경사를 잘 커버하기 위해서 테라스 구조 경사면 커버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테라스 구조로 함으로써 이런 부분이 굉장히 100점짜리 설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대지 조성 사업들은 이렇게 조성이 안 되죠. 그러니까 민자로 그냥 밀고 그냥 이렇게 구조물을 쌓죠. 그런 부분이 제가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지를 말씀드리면 그 공사비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하는 실력이 여러분들을 그런 업체를 좀 잘 정하셔야 되고 이런 대지 조성 사업 같은 경우를 제가 토목이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건축 설계인데 사실 건축 설계는 이제 우리 기존 건축물에 대한 용도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대지에 시행하는 거는 거의 건축에 들어가는데 사실 건축 같은 경우 토목은 메타단입니다. 1m, 1.5m 들어가는데 건축은 미리죠. 2mm, 3mm, 2cm, 3cm도 아니고 2mm, 3mm 가기 때문에 굉장히 도면이 디테일하고 건축사들이 굉장히 좀 섬세합니다. 섬세한 그런 부분이 건축과 토목이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건축 도면에는 되게 많아요. 상세도나 이런 것도 뭐 이렇게 공사할 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세도 도면만 해도 저희 몇 배가 돼요. 건축 도면은 뭐 그렇게 양이 많은데 다 됐습니다. 저희 한번 설계 한번 보십시오 하면은 여러분들 가셔가지고 뭐 인면도 단면도 건축사가 막 보여줍니다. 하지만 막상 이제 도면을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돼요. 뭐 창문이 어디로 뭐 배면도가 어떻고 인면도가 어떻게 설명을 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됐다고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는 건축사한테 하나의 팁이지만 이거 제가 평면도 봐서 잘 모르겠는데 요거를 조감도로 한번 해가지고 좀 보여주실 수 있으십니까 하면 요즘 건축사분들은 이제 3D로 잘 올립니다. 그러면 아예 뭐 조금 비용 좀 추가해 주시면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하면 조감도를 보시면 여러분들 왜 아파트 보면은 그 모델하우스 보면 조감도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분양할 때 그런 조감도인데 여러분들의 건축물을 조감도로 좀 보시면 창문이 이쪽에 있구나, 2층이 이렇게 올라가고 디자인이 앞으로 봤을 때는 벽돌 위치가 여기고 징크가 이쪽에 붙는구나 너무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축 설계 협의할 때는 조감도 하나 이렇게 보는 것도 하나의 팁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사 분들도 보면 건축
종류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건축사분들도 주 업무가 있어요. 본인이 많이 하는 업무 분야에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 공장 같은 경우는 공장 설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공장 설계에 대한 그 뭐 규모가 크든 작든지 간에 창문 뭐 사이즈라든가 간격이라든가 이런 거 정확하게 파악을 막 하고 계십니다. 하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보안도 별로 많이 안 나오고, 또한 건물을 했을 때는 이제 일 처리를 알고 있으니까 금방금방 좀 빨라요. 그리고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공장에 이런 거 말고 여러분들이 건생 시설이 요즘에 이제 뭐 이게 그 핫플레이스를 해가지고 인스타나 이렇게 많이 올라오죠. 하기 때문에 그 디자인 쪽으로 많이 이제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하시는데, 디자인도 사실 그 디자인을 잘하는 건축사분들이 계세요. 하기 때문에 뭐 무조건 허가만 또 생각하지 마시고 디자인까지 꼼꼼하게 좀 잘하는 건축사를 한번 체킹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꼭 토목 설계와 건축 설계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이해 안 가시는 부분 꼼꼼히 한번 체킹하시고, 또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으뜸 토목 설계 사무소 전화를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코로나로 안전한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